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스몰캡 인사이트 이상원 IM증권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비츠로쉘인데 비츠로쉘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 컨센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배경과 함께 전망 좀 해볼까요? 예. 네. 먼저 1분기 실적을 말하기 전에 네. 비츠로셀 같은 경우 어떤 업체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지는 종류가 1차 전지랑 2차 전지가 있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고 1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1차 전지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계에 놓으면은 9년 내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1차 전지는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고온에서 많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최근 2차 전지에서 전기차에서 폭발한다든지 그런 열에 약한 성질이 있는데 1차 전지는 열에 아주 강한 성질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유도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의 작동 전지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로 1위 업체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한 4개 업체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츠로셀입니다. 그래서 비츠로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크게 연장돼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스마트 미터기죠. 그러니까 계량기라든지 수도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1차 전지가 한 67% 비츠로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고온 전지, 이제 고온 전지라든지 고온 전지는 시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앰플 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이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1차 전지는 아까 이제 매출 비중이 67%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고온 전지랑 앰플 열 전지가 많이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3%라는 매출 성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9%를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더 성장한 이유는 요 앰플 열 전지와 고온 전지가 거의 고온 전지는 한 80% 성장했고 그다음에 앰플 열 전지는 한 400% 성장했는데 요 매출 성장이 해서 이쪽 부분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냉전 시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앰플 열전지는 주로 군수용에 사용하는데 그전 재래식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식입니다. 땅에 닿으면은 폭발하는 그런 무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래식 무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전자식 신관으로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터뜨려야 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기들이 대부분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앰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신관의 작동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터질지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앰플 전지입니다. 그 앰플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질이 있어갖고 전해질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터지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터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열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도 무기라든지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왜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그런
그 세대결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역할도 커지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기 수요가 확대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나토한테 지금 GDP의 2%만 활용하고 있는데 너네들 너무 무인승차하니까 5%까지 확대해라. 그래서 독일이 최근에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확대 정책을 무기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EU 전체적으로도 그런 2030년까지 무기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하역구 역할을 해서 항상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긴장감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랑 파키스탄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동남아시아의 대결,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신냉전 시대로 가면서 지속될 거기 때문에 무기의 수요는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앰플 열 전지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137억 했는데 2024년 작년도에는 거의 357억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동력은 각국에서 무기 수요가 있어서 특히 네네. 인도나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방산주도 엄청나게 상승력을 하고 있고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신냉전 시대로 해서 신냉전 시대로 인한 무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로셀도 앰플 열전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냉전 시대에서 앰플 전지, 열전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동사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라든지 튀르키예, 이스라엘까지 수출의 증가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땡큐 트럼프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 패권을 되찾겠다. 계속해서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앞선 시간에 뭐 BHR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비상 상태를 1월 20일 발표하면서 의미를 했는데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뭐냐면은 탄소 절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남는 것들은 수출하자 합니다. 그래서 드릴 했고 그런 구호를 쓰면서 시추를 확대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가 확대되면 비트로셀이 수혜받는 이유는 뭐냐면 시추를 할 때 거의 고온입니다. 한 150도 정도 고온에서 드릴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네. 모니터에 1차 연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도의 고온에서 견뎌야 되니까 당연히 1차 연지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 요런 이제 시추형 고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로셀이 거의 1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추가 확대되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PIG라고 해서 이제 송유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최근 이제 알래스카 개발권이 나와서 가스관을 얼마만큼 설치해야 되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스관이라든지 송유관에는 사람이 지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는지 균열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각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또 고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NG 개발이라든지 그런 건이 있으면서 가스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고온 전지의 매출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온 전지 매출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서두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실적 성장의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냉전 시대에 관련해서 고온 앰플 열전지가 매출이 더 네네. 성장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시추라든지 송유관, 가스관에 들어가는 1차 전지가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최근에 비츠로셀 주가 추이를 짚어주시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실까요? 최근에 좀 네.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힘받아서 최근에는 좀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냉전, 방산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좀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 회사들이 많이 오르면서 조금 소외를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탄탄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